여러분 스트렝스 훈련 하시면 스모 데드리프트 많이 하시잖아요. 특히나 파워리프팅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저지르지만 굉장히 또 쉽게 해결을 볼 수 있는, 수정을 해낼 수 있는 몇 가지 에러 사항들, 그러니까 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. 가장 첫 번째로 리프팅 짐을 다니면서부터 운동을 시작한 게 아니시라면 보통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먼저 시작을 하실 텐데, 여기에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로 데드리프트를 익히시고 그리고 나서 스모 데드리프트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하는 게, 스모 데드리프트를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처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. 일단 여기서 굉장히 흔하게 실수가 나오는 게, 기본적으로 상체 각 자체가 굉장히 달라져요.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정말 우리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할 때 들어가는 걸 보면 상체 각도가 굉장히 플랫하게 나와 있죠. 이렇게 플랫하게 등의 각도가 나와져 있는데, 이거를 우리가 스모 데드리프트로 바꿔버리면 상체 각도가 컨벤셔널처럼 완전히 플랫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. 두 자세를 비교하면 어떻죠? 컨벤셔널을 비교하면 스모 데드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상체각이 져 있단 말이에요. 요게 디폴트 값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자, 하나씩 들어볼 건데, 먼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에 대한 상체각을 보여드릴게요. 요게 컨벤셔널 데드리프트고요. 요게 스모 데드리프트예요. 어때요? 두 데드리프트 사이에 확실하게 상체 각의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지시죠? 그리고 단순하게 상체 각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상체 정렬로 인해서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일단 첫 번째로 이 상체 각 쪽인 부분을 조금 더 잘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또 바로 이어지는 실수가, 상체 각을 조금 더 눕힌다고 해서 엉덩이가 너무 올라가 있다거나 너무 내려가 있다거나가 생길 수 있어요. 이거는 조금 체형을 탈 수 있는 부분인데, 데드리프트에 굉장히 유리한 체형, 그러니까 몸통이 짧고 팔다리가 굉장히 긴, 우리가 흔히 모델 체형이라고 하죠. 그런 체형의 경우에는 내 상체각이 훨씬 더 서도 상관이 없어요.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게 아니니까 생각보다 내 상체각이 조금 더 앞으로 져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이게 너무 앞쪽으로 내 상체가 너무 서 있어 버리면 눌러내는 힘과 밀어내는 힘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한쪽에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까지 손해를 봐버리는 거죠. 요거 상체각 생각보다 앞으로 져 있고 각도가 조금은 더 구부러져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. 대신 이게 구부러져 있다고 해서 라운드백을 걸라는 건 절대 아니니까 요거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. 자, 다음으로 우리 그립 너비. 자, 스모 데드리프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이 그립 너비를 굉장히 좁게 가져가요. 좁게 가져가면 물론 흉근 쪽에, 가슴 근육에 힘을 잘 걸어둬서 그대로 내 상체 정렬에 락을 걸어두는 건 굉장히 좋은데, 이게 너무 가버리면 오히려 내 등에 힘을 못 끌어다와요. 특히나 그립을 좁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어떤 형태로 많이 데드리프트를 하시냐면, 이렇게 스트랩을 걸고 데드리프트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립을 좁게 가져가요. 왜 이렇게 좁게 가져가시느냐면, 어차피 스트랩이 나를 잡고 있어주니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등에 힘을 못 끌어도 내가 어거지로 끌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. 여기에서 제가 권장드리는 사항은, 내가 그립 너비를 잡았을 때 어깨뼈에서 중지가 그냥 그대로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게, 그러면 생각보다 약간 넓게 잡을 수 있어요. 오히려 좁게 잡는 것보다 약간은 그립 너비를 조금은 넓게 가져가 주시는 게 훨씬 더 등의 출력을 잘 끌어낼 수 있으니까 요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다음으로 우리 발의 너비.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컨벤셔널보다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동범위적인 이점이 또 들어가게 되죠. 그런데 이 가동범위적인 것에 속아서 너무 가동범위만을 챙겨가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죠, 손해보지 않아도 될 부분까지 손해를 봐버리게 된다고. 물론 당연히 넓게 벌리면 벌릴수록 가동범위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 맞아요. 지금 굉장히 와이드로 잡고 있는데 이게 끝이거든요. 하지만 제가 일반적인 스탠다드하게 스모 데드리프트를 진행하게 되면 확실히 똑같은 스모 데드인데도 얼마나 넓히느냐에 따라서 가동범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. 지금 요 정도 중량에서는 크게 무거운 게 아니니까 정렬적인 부분에 어그러짐이라던가 힘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는 게 조금은 차이가 안 보일 수도 있는데, 고중량으로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바로 이런 부분에 차이가 날 수 있겠죠. 그래서 권장을 해드리는 건, 내가 들어가서 앉으려고 했을 때 내 무릎과 정강이가
어느 정도 그대로 떨어질 수 있게 잡아주시는 거를 권장드려요. 물론 여기서도 내 체형이 어떠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스탠다드하게 잡아보시고 내가 충분히 넓혀줘도 편하다라고 하시면 그때 넓혀 가시는 거고, 내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냅다 넓히시라는 건 전혀 권장하지 않아요. 그리고 발의 너비에서 바로 이어지는 게 발 각도인데, 이것도 내 발 각도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힘을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느냐가 달라지겠죠. 여기서도 제가 스탠다드하게 권장을 해드리는 건 밖으로 45도 정도 열어주시는 걸 권장을 해드려요. 이 역시도 완전히 바깥으로 열어지게 되면 힘이 한쪽으로 쏠려버리겠죠. 자, 그리고 다음으로 이 스트랩 사용과 이어서 연결되는 실수인데요, 내가 아무리 하체 힘을 충분히 세게 주고 있다고 해도 바벨 뭘로 잡고 있죠? 내 손으로 잡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거를 내가 스트랩으로 잡고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충분하게 그립에 힘을 주지 않아도 얘가 힘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.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, 물론 여기서도 내가 얼터 그립을 잡냐 훅 그립을 잡느냐 아니면 정말 스트랩도 어떠한 형태의 스트랩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겠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벨을 잡고 있는 내 손도 강하게 힘을 쥐어주고 있는 게 필요해요. 아무리 내가 등에 힘을 강하게 넣는다고 해도 이 힘 자체를 내가 안 주고 있어 버리면 상체 정렬이 무너지면서 뭐가 나오겠죠? 엉덩이가 먼저 들리고 나서 그리고 어거지로 스트랩에 힘을 착용해서 끌고 오는 형태가 나올 수 있겠죠. 그리고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게 세팅 시간이 너무 길어요. 이거는 제가 예전에, 지금은 조금 셋업을 바꾸기는 했는데 탑다운을 가져갔던 이유가 동일하거든요. 아무리 좋은 셋업과 좋은 텐션을 가져가려고 해도 이 아래쪽에서 작용하는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벌써 여기에서부터 나는 힘을 계속 쓰고 있는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. 내가 리프팅을 해주면서 최적의 셋업이나 최적의 포지션을 찾아주는 건 좋은데 최적화를 같이 해줘야죠. 이거는 제가 스쿼트 하는 영상을 보면 아실 텐데, 들고 나오는 것도 얼렉하고 한 발, 두 발, 셋, 넷, 그리고 바로 호흡 들이마시고 스쿼트를 한단 말이에요. 들고 나와서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최적화적인 부분, 너무 그 전에 시간을 많이 소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이어서 이건 제가 앞에서 이 스트랩 사용에 따른 그립 그리고 등 텐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상체 힘을 너무 내지를 못해요. 하체로만 밀려고 해요. 아무리 내가 하체로 밀어낸다고 해도 바벨은 내 손으로 잡고 있고 상체로는 당겨줘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 데드리프트를 할 때는 두 가지 힘이 같이 작용을 해요. 하체로 밀어내는 힘과 상체로 당겨 올라오는 힘이 있는데, 내가 아무리 하체 힘을 잘 준다고 해도 상체에서 충분하게 출력을 내주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많이 힘을 쓰게 되니까 당연히 정렬이 어그러진다거나 자세가 깨질 수 있겠죠. 내가 하체 힘을 내주는 만큼 상체에서도 힘을 충분하게 내주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에요. 자, 마지막으로 생각이 너무 많아요.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, 이 너무 생각이 많아져 버리니까 자연스럽게 거기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면 될 거를 가지고 너무 이거는 내가 충분하게 해주지 않았는지, 어떠한 셋업을 내가 잘 해놓지 않았는지, 이거는 내가 너무 과도하게 하고 있지 않은지, 너무 이것저것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들고 뽑아내면 되는 건데, 여기에서부터 정렬이 어그러지고 또 자세가 깨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.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최적의 셋업을 잡아주는 건 정말 훌륭하고 좋은 방법인데, 그게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 않게끔 해달라는 거예요. 평소 하던 대로 그냥 들면 되는 거예요.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. 내가 단순히 오늘 세션에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접을 게 아니잖아요. 오늘 운동하고 내일도 하고 다음 주도 하고 다음 달도 하고 계속 운동을 해 나갈 거 아니에요.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가 계속 해 나가면서 숙련도가 쌓이는 부분은 쌓여 나갈 거예요. 이걸 가지고 내가 당장 못하니까 당장 지금 더 잘하고 싶어서 너무 초조해하면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. 자, 딱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, 이렇게 제가 스모 데드리프트에 대한 걸 이야기를 막 많이 했잖아요. 자, 그런데 결국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자면, 내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불편하면 안 돼요.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. 아무리 고중량을 드러내고 내 몸에 중량을 얹어내고 부하를 걸어주는 운동이라고 해도 어쨌든 내 몸에 뭔가 불편함이라던가 통증이 있으면 그건 뭔가를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. 이거를 가장 최우선적으로, 제가 지금 맨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여기까지 우리가 스모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굉장히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다뤄봤고요.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만 충분하게 상기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스모 데드리프트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함이 없이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또 궁금하신 사항이라던가 질문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제가 다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